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이야기를 나누는 금요일은 어떨까요? 어제 전해드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미리보기 종목탐구 양궁편에 이어서 오늘도 아시안게임 미리보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펼쳐질 16일간의 열전, 그 감동의 시간들을 주요 종목과 주목해야 할 선수들을 중심으로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가 준비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미리보기 시리즈, 미리보는 16일간의 열전,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미리보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미리보는 16일간의 열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정 PD 김 기자가 필요하죠.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이제 주현정 해설위원하고 저희가 양궁 이야기를 해봤고, 네. 오늘은 대회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참 기다림이 길었죠. 네. 아시안 게임이 보통 원래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년 연기돼서 이제 열리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도쿄올림픽 때처럼 이번 대회 역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대로 대회 공식 명칭은 그대로 두면서 내일부터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연기된 거기 때문에 2023으로 가지 않고 네.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분명히 누군가 잘못 기입된 거 아니야? 맞아요. 라고 이제 그렇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예. 사실 그 좀 안타까운 거는 예전만큼 아시안 게임에 대한 뭐 관심,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또 무려 1년을 더해서 네. 5년을 기다린 대회고, 네. 또 이 대회 때문에 정말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저는 항상 이 선수들은 특히 스포츠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1년 연기되면서 아쉽게 대표 선발의 기회를 놓친 선수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1년 연기되면서 기회를 잡은 선수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변수들이 또 약간의 흥미가 될 거고 처음이자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경우겠죠. 아시안 게임 1년 후에 바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이때 활약했던 선수들이 바로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선수가 내년까지 어떻게 이제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경기 공식 개막식 이전에 예선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들도 있지만 네. 그 일단은 내일이 정말 진짜 개막식인 거죠. 그렇죠. 네. 내일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입니다. 이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공식 개회식이 이제 열리면서 네. 이 일정을 시작으로 해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공식 일정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고요. 개회식에 대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이제 중국이 불꽃놀이를 좋아하기 네. 때문에 이번 이 개회식에서 이 디지털 형태의 어떤 불꽃놀이가 이번 개회식에서 선보여질 것이다. 디지털 형태. 네, 그러니까 뭐 불꽃놀이를 조금 더 어떤 CG를 넣는다든가, 드론이라든가. 예, 드론을 띄운다든가, 약간 그런 방식의 좀 색다른 방식의 이 불꽃놀이가 선보여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있고 네. 워낙에 이제 또 중국 하면은 이 화려한 개회식이 워낙 또 맞아요. 이 정평이 나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한 5만 명에 가까운 5만 인파가 네,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또 이 인해 전술에 의한 네. 이 개회식도 퍼포먼스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개회식 하면 이제 저희 방송사 입장에서도 개회식이 꽃하면은 뭐냐면 선수단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긴 선수단 입장을 어떻게 잘 재밌게 녹여내느냐. 아. 저희 KBS 이번에 또 선수단 입장 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 최대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안 게임은 KBS와 함께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단 입장할 때 좀 눈여겨 볼 만한 지점 중에 하나가 구본길 선수가 또 기술을 맡았죠. 네, 구본기 네. 선수가 리우 올림픽 때 개회식을 한번 했었고 네.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번에도 처음 맞는데 이렇게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개회식에서 이렇게 기술을 모두 맡았던 것은 지금 역대 두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 핸드볼의 윤경신 선수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와 네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제 기술을 했던 바 있었고요. 구본기 선수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 선수단의 기술을 맡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국가대표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가문의 영광을 두 번이나 경험하는 아주 그런 뜻깊은 순간을 이번 개회식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구본길 선수에게는 특히나 이번 아시안 게임이 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 4연패 네. 도전하죠. 광저우부터 항저우까지. 네. 광저우부터 항저우. 예. 이제 만약에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모두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구본길 선수의 메달이 금메달이 7개가 됩니다. 오. 우리나라 역대 아시안 게임 통산 최다 금메달 기록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박태환이라든가 서정균, 양창훈, 남현희, 류세현 선수가 모두 6개의 금메달을 딴 적은 있습니다만 7개는 아마 구본길 선수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최초 기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구본기 선수를 제가 아시안 게임 결단식 때 만났는데 네. 확실히 처음에 나섰을 때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여유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시안 게임을 4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나이가 좀 먹었구나 내가 네, 막 그런 좀 푸념을 늘어놓은 것도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그런 만큼 여유 속에서 뭔가 이 대회를 즐기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때문에 구본기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이 개인전 4연패, 단체전 4연패도 물론 값지지만은 개인전에서 4연패를 거둔다는 것은 그만큼 참 이 한 종목에서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때문에 이 구본길 선수의 이번 대회에서 이 4연패 도전, 이제 기수의 어떤 좋은 기운을 또 바탕으로 해서 꼭 4연패를 또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한번 쭉 훑어볼까 합니다. 먼저 눈길이 가는 지점이 북한이 참가를 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북한 선수단이 약 191명이 일단 등록은 해 있고 실제로 우선은 60여 명 정도가 선발대 항저우에 도착을 했다고 네네. 해요. 일단은 축구, 육상, 레슬링, 역도, 사격 대부분 이제 약간 투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참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선수단 참가도 참가지만 방송단이 참가하는지가 굉장히 저는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북한 방송사가 오게 되면은 이 북한 방송사에게 공간을 KBS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북한에서 방송단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부랴부랴 그 방송센터 안에 골방을 마련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면도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어떻게 되나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는 방송단이 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지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 팀을 구성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번에는 모두 이제 맞상대로 만나게 되네요. 그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대회 때 이 드래곤 보트, 그러니까 용선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남북 단일 팀을 이뤄서 당시에 금메달에 맞아요. 감동을 안겼었죠. 이번에는 적으로 만나서 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또 이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도 이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단일 팀 은메달을 따냈는데 맞아요. 당시에 우리와 호흡을 맞췄던 로수경, 김혜연 선수가 이번에 북한 농구 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참고로 남북이 조별리그에서 이미 지금 조편성이 함께 지금 한 조에 속하게 돼서요. 오는 29일에 이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C조에서 네. 남북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예, 이 경기에서 과연 이 5년 전에 함께 한 팀을 이뤘던 이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또 이렇게 적으로 만나서 어떤 또 이 대결을 펼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투기 종목, 투기. 뭐 격투기라든가 역도, 그리고 이제 사격이라든가 마라톤 이런 약간 지구력이 필요한 종목들에서 금메달 경쟁이 있을 게 확실시 되고 네. 한 가지 제가 이제 메달 집계를 계산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 단일 팀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농구에서 지난 대회 때 땄던 은메달이 우리나라 은메달이냐 아니면 북한이 아니면은 그 누구의
메달도 아니냐. 제3자의 것이냐. 네, 실제로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동서독 단일팀의 경우에는 따로 집계를 하거든요. 동독에도 서독에도 포함되지 않고 동독의 메달과 서독의 메달은 또 독일로 집계되지 않는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애가 먹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은요. 종목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기존 종목 중에서 볼링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시안 게임 볼링이 좀 강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대신에 바둑이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에 13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바둑이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강세 종목이거든요. 그런 거죠. 네. 뭐 신진서, 박정환 구단, 또 최정 구단 등이 선봉에 나서서 이번 대회 금메달 3개 전 종목 석권을 좀 노리고 있고요. 네. 또 이 정식 종목이 된 이번 스포츠 중에서 e스포츠가 굉장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 다수의 메달 획득을 현재 노리고 있고요. 내년 이 파리 올림픽에서 또 일찌감치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죠. 네. 이 브레이킹도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젊은 팬들의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브레이킹에서도 과연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어떤 또 퍼포먼스, 멋진 또 활약을 펼칠지 아주 기대됩니다. 네. 우리나라 하면 이제 e스포츠 유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브레이킹도 사실 뉴스를 통해서 세계 대회 우승했다, 네. 챔피언이 탄생했다 네. 이런 기사 많이 봤기 때문에 없어진 볼링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꽤 기쁜 소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e스포츠에는 또 금메달이 꽤 많습니다. 7개가 걸려 있어요. 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스트리트 파이터, 배틀그라운드 4개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중계권 판매상이 이런 이제 지상파에서 중계가 없는데 지난 자카르타 대회 때 제가 중계를 담당했었거든요. 아, e스포츠 네, 중계를. e스포츠 중계를 했었는데 1시간 중계를 했는데 50분 동안 서버가 다운돼서 오. 그 화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야 50분 동안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캐스터들이 빈 화면을 보고 50분 동안 열심히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말 잘 준비해봐야지 했는데 방송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대신에 앞서 말씀하셨던 이 브레이킹 네. 얘는 저희 그 스포츠에 박재민 위원이 또 출격을 합니다. 역시 해설위원으로. 네, 그래서 네. 특유의 그 끼를 잘 발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e스포츠에서 가장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인물이라면 페이커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커 뭐, 선수 네. 이번에 출전하나요? 네, 이번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페이커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 출전을 합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나서고 사실 5년 전에 이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도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있었죠. 시범 종목으로 네네. 이제 선보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밀려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또 좋은 활약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서 평가전을 2번 했거든요. 그렇죠. 베트남과 또 대만과 연이어서 이제 평가전을 했는데 모두 2대 0으로 우리나라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 항저우에 지금 입성을 한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실 e스포츠가 저도 5년 전에 한번 그 현장 취재를 했었을 때 네네.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거든요. 인기가 오. 높았고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화제였습니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식 종목이 되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의 또 관심을 모을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특히나 이 e스포츠의 경기장 그 티켓 가격이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한 50위안에서 한 100위안 정도가 네. 이제 통상적이라고 한다면은 e스포츠는 400위안에서 우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한 7만 3천 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한 4천여 석, 5천여 석 정도의 이 매 경기마다의 그 티켓이 이제 그 배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부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 e스포츠가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은 네. 이번에 e스포츠가 보여주는 높은 열기, 인기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또 이 새로운 스포츠의 어떤 지평을 여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지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e스포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거 스포츠의 영역으로 넣어야 하느냐, 맞아요, 맞아요. 말아야 하느냐라는 그렇죠. 논쟁이 많은데 이제는 정말 엄연하게 스포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네. 팬들도 많이 좋아하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고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 네. 대한민국 한국 선수단의 목표가 종합 3위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일본 다음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일본 스포츠가 굉장히 기초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성과를 많이 냈어요. 냉정하게 이 사실을 조금 인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단이 꿈꿔야 될 목표는 2위와 적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3위 그리고 4위와는 압도적인 격차가 나는 3위 이 부분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한 2.5위 정도를 인정하게 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지난 그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일본이 75개, 우리나라가 49개 금메달이었거든요. 아. 뭐 메달 개수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격차를 26개의 격차를 한 20개 안팎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좁히는 게 이번 이 대한체육회 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가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또 이제 노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육상이나 수영 같은 네. 그런 기초 종목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네. 뭐 최근에 워낙 뭐 육상이 우상혁 선수라든가 수영에서도 김우민 선수, 황선우 선수, 이호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상태에서 또 아시안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의 성적, 활약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좀 안정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목표라는 네. 지점이 네. 느껴져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는 내일 개막식을 치르고 24일부터 이어지는데요. 첫날부터 태극기가 시상대에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한국 선수단의 자세한 경기 일정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스포츠가 준비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미리 보기 시리즈 미리 보는 16일간의 열전 듣고 계십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를 미리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일부 종목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본격적으로 메달이 가려지는 건 개막식 이후인 24일부터죠. 그렇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 바로 이제 각 종목 경기들이 치러집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메달 레이스 이제 경쟁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고요. 근대 5종이 이제 남녀가 모두 이 같은 날에 또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지난 17일에 이제 출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대회전인 펜싱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제 일요일에 이제 메달 색깔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근대 5종에만 4개의 메달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날 하루에 메달 4개가 다 나오는 건가요?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네. 주인공들이 오. 가려지게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 우정이 최근에 전홍태 선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팬들의 인기도 많이 얻고 있고 그렇죠. 성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홍태 선수가 만약에 금메달을 딴다면 개인전 2연패가 될 거기 때문에 싹쓸이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부 경기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단 1호 금메달 이런 것도 약간 종목 간에 약간 그 경쟁 의식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호다 이런 느낌들 지금 근대오정 네. 선수들이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태권도도 24일부터 메달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태권도도 이제 메달 레이스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고로 이번 대회 그러니까 지난 대회에서부터 태권도는 겨루기 종목도 있지만 그 품새 종목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품새 종목이 또 이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채택이 돼서요. 지난 대회에서 이어서 이번에도 품새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남자 대표팀의 강환진 선수 그리고 여자 대표팀의 차예은 선수가 남녀부 동반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이 지난기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이 태권도 품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권도도 이날 이 대회 첫날에 또 좋은 소식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공식적인 첫날이 24일 일요일 수영하고 펜싱도 네. 경기 일정 첫날부터 바로 메달 레이스에 돌입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단에서 가장 요즘 핫한 황선우 선수 네. 자유형 100m에 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펜싱에서는 또 이제 여자 에페 개인전에 또 이제 송사래와 강영미 선수가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메달 바치라고 할 수 있는 유도에서는 남자 60kg 이하급의 이하림 선수 그리고 남자 66kg 이하급의 안바울 선수도 아마 좀 유력한 메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일에 펜싱, 태권도, 수영 일정이 계속되는데 네. 이날 중요한 경기들이 많다고요? 이날 저녁 아마 예. 굉장히 이 눈여겨 보실 경기들이 많습니다. 이날 저녁에 이 펜싱 남자 사브르의 구본길 선수 마침내 이날 이 개인전 4연패의 그러게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고요. 비슷한 시간에 이 수영장에서는 이 수영 남자 개영 800m가 치러집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개영 종목에 대한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맞아요. 이날 이제 개영 800m에서 황선우, 이호준, 김우민 선수가 이제 이렇게 나서는 황금 세대의 아하. 이 힘찬 여경을 굉장히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남자 태권도의 간판 장준 선수가 58kg급 또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이날
그날 이제 마지막 경기로는 이 혼성 단체전이 또 이제 함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황선우 선수 주종목인 200m는 언제 열리나요? 27일 수요일에 열릴 계획인데 네. 사실 항저우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 중국 선수 경기 1순위지 않겠습니까? 판잘러 선수가 이제 아마도 경기 1순위일 텐데 개인 기록을 보시면은 100m 기록에서는 판잘러 선수가 앞서지만 최근 페이스도 그렇고 200m 기록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앞서거든요. 27일에 만약에 우리나라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 따낸다면 정말 기쁠 것 같고 네. 이외에는 이제 여자 앳배 단체전이 이제 펜싱에서 또 열리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에서는 진호준, 박우혁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펜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또 메달 받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레이스가 펼쳐지겠죠? 네, 펜싱은 24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이제 하루에 2개의 이제 금메달이 각각 걸려 있고요. 그래서 28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이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체조 종목별 결승 경기도 함께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김한솔 선수와 신재환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또 특히나 마루 운동과 도마 종목에서 또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28일에 또 주목할 경기 하면은 바둑이 있는데요. 예, 아시안 게임에 이제 13년 만에 돌아온 이 바둑의 이제 남자 개인전 금메달 리스트가 가려집니다.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과연 이 중국의 중국과의 경쟁을 이겨내고서 과연 이제 금메달을 딸지 역시 굉장히 주목할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8일까지 알아봤고요. 29일에는 드디어 페이커가 나섭니다. 네, 이제 추석기지 않습니까? 예. 추석에 이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아마 선봉에 설 걸로 예상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 및 3위 결정전이 열립니다. 추석 때 여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아시안 게임도 보자 했을 때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합법적으로 게임을 볼 수 있는 그럼요. 기회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응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추석에 돌입하면서 슬슬 구기 종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탁구 하면은 또 이 중국의 벽이 참 높은데 이 중국의 벽을 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간판 신유빈 선수와 또 이 남자의 또 임종원 선수가 혼합복식에서 역시 또 대회 첫 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10월 1일에 여자 단식에서 네. 또 신유빈 선수의 또 도전이 이어집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골프 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을 주목해야 될 것 10월 같습니다. 1일 날 마지막 라운드가 열리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 선수가 나온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 그렇다 보니까 PGA 투어에 있는 임성재 선수, 김시우 선수 출전하기 때문에 오호. 골프 팬들은 좀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종목이죠. 네. 배드민턴이 이제 후반기를 뜨겁게 달굴 것 같습니다. 네, 딱 10월 첫날부터 예. 이제 배드민턴의 이제 메달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10월 1일에 남녀 대표팀이 단체전 시상대 동반 금빛 또 이 스매시를 노리고 있고요. 또 바로 이제 10월 2일서부터 이제 개인전 일정이 또 이어집니다. 네. 뭐 남녀 복식, 또 혼합 복식, 이제 단식 경기들까지 모두 이제 경기들이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단체전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야 바로 또 이 개인전에서도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10월 1일에 열리는 이 단체전 결승에서 또 우리 선수들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또 어떤 결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일에는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나요? 다이아몬드 리그 우승에 빛나는 우리 유성혁 선수. 네. 드디어 이제 높이뛰기 예선을 시작합니다. 결선은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뭐 다이아몬드 리그 세계에서 우승한 선수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이번 다이아몬드 리그 불참했던 바심 선수와의 그렇죠. 경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경쟁만 잘 이겨내면 또 한 번 금빛 레이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10월 3일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10월 3일 개천절이죠. 네. 이날은 우리나라가 이제 바둑 남녀 단체전 금메달 오. 이제 동반으로 노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바둑이 또 이제 개인전에 이어서 단체전까지 휩쓰는 성적 낼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네. 또 이 사이클의 간판 선수인 나아름 선수가 도로 독주에 출전을 합니다. 네. 지난 이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도 이 나아름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대단했는데 이번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또 어떤 성적을 낼지 나아름 선수의 금빛 레이스 역시 질주 기대해 네. 봐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10월 4일 이때부터 양궁이 등장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혼성단체 결승부터 시작해서 7일까지 양궁 메달 레이스가 이어질 거고 이외에도 레슬링 그레코로마냥 66kg급, 67kg급, 77kg급 그리고 이어서 여자 복싱 67kg
50kg급까지 이제 메달 도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슬슬 대회 막바지로 접어들 텐데 그때부터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감동 드라마 또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네, 10월 5일에 여자 핸드볼의 대회 3연패를 노리는 그런 어떤 경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1990년 베이징 대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열린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까지 8차례 아시안 게임 여자 핸드볼 중에서 2010년을 제외하고는 네. 7차례나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또 한 번의 이 우생순 신화를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이 항저우 대회 때도 과연 이 우리 핸드볼 여자 핸드볼의 쾌거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질지 역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대회 막바지로 접어들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네. 구기 종목들의 메달이 결정됩니다. 야구, 그다음에 남자 축구, 남자 농구의 여자 배구 결승까지 모두 열리고 3, 4회전도 네. 같이 열리기 때문에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4연패에 도전을 하고 남자 축구는 3연패에 도전을 하게 되겠고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양궁 결승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가 출전한 배드민턴 여자 단식도 결승이 열립니다. 아니 지금 하루 첫날부터 쭉 그냥 훑어봤거든요. 네. 빠뜨릴 날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개회식을 하고서 그 다음 날서부터 폐회식 전날까지 쭉 경기들이 이어지니까요. 뭐 아시안 게임은 뭐 매일매일마다 스토리가 이제 쓰여질 것이고 아마 뭐 메달은 뭐 당연하고 뭐 거기에다가 많은 스타들을 네. 보는 그런 어떤 이게 이제 재미를 보는 어떤 덤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아시안 게임에 대한 관심이 좀 예전보다 많이 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짚어드리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16일간의 열전 더 하루하루 더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근데 정작 두 분께서는 이 일정 때문에 스포츠 함께 못 하신다고요? 네. 네. 저희 김지한 기자는 아마 출국을 아. 현장에 네. 가신다고 예. 들었고 저는 이제 현장이 아니지만 이제 서울에서 중계 방송에 매진할 계획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틈틈이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은 스포츠를 통해서 또 이제 현장감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전화 기대해 연결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 긴장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시안 게임 잘 치르고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스포츠가 준비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미리 보기 시리즈 미리 보는 16일간의 열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시안 게임 소식 준비해서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